이 비디오는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에 대해 다룹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외로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함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외로움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아요. 노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특히 은퇴 후 일상에서의 변화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잃고 일상적인 소통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생을 회사에서 일하며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점차 바빠지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그는 외로움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할아버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감정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적 관계의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외출하기 힘든 경우 집에만 머물면서 외로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이 변화하였지만 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서 가족과의 영상통화를 시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그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그들과의 소통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외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느낀 외로움은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해결책 역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들입니다. 앞으로의 섹션에서는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특히 노인이 되면서 외로움의 감정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드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이나 불안감, 심지어 신체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 남성인 김 씨는 은퇴 후 홀로 남겨지며 강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그의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 씨는 수개월 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이 자신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외로움이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의 문제를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의 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요? 김 씨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외로움이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김 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주말마다 가족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소통은 그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기술 의존은 또 다른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자원봉사와 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삶을 단순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작은 변화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은 아픔과 고독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감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 쓰기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치유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안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직면하고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와 전화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심지어 서로의 문제를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큰 위안을 주었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매주 토요일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동기가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통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소비하는 것은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사용하되 그 사용 방식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연락해보세요. 셋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넷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다섯째,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어가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줄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건가요? 함께 고민해 보고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와의 소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외로움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로움은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전화, 문자 또는 방문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작은 노력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번씩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덜 느끼고 정신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이나 정원 가꾸기 동아리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기여할 부분을 미리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는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도 모르게 외로움을 해소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사는 친구나 가족과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영상통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외로움을 달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사용할 때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소통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면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와의 소통을 하면서도 주말에는 직접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친구와의 정기적인 소통,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자원봉사와 기술 활용 등은 모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함께 고민해 봅시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두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클래스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동아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채화 클래스나 정원 가꾸기 동아리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분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그룹에 가입하거나 여러분의 취미와 관련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가능해지며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나 동물보호단체에서의 활동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더하고 동시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단순히 외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하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로의 관심사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첫 발걸음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험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외로움은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노인들은 외로움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자원봉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센터에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나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예로
서울의 한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한 70세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매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인 변화는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을 도와주기 위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쌓이면서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친구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정이 됩니다. 자원봉사의 또 다른 이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동물과 교감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자연과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동물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센터나 자원봉사단체에 문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자원봉사 기회를 검색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또 다른 이점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노인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들 간의 유대감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게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는 것도 좋고 혼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해보세요. 처음 몇 번은 낯설 수 있지만 곧 그곳이 여러분의 또 다른 집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한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으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현대 기술은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들과 가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술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영상통화, 소셜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앱들을 활용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영상통화는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편지나 전화로 소통하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화면을 통해 서로의 표정과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은 매주 일요일마다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손자의 일상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소통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소셜미디어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플랫폼은 친구 및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할머니는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여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노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룹 채팅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역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렇게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스크린 타임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끔은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술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줄이고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각 기술이 제공하는 장점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할 때는 사전에 편안한 장소를 정하거나 대화 주제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주 소통하는 친구를 설정하여 그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소통을 넘어 감정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친구와 재회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의 사진을 공유하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이는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지만 그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소통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이 아닌 직접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을 극복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술이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감정적인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줄이고 더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을 통해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외로움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외로움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연락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정해진 날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일은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취미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채화 수업이나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70세의 이모님은 모든 친구가 멀리 이사간 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소통이 두려웠지만 한 번 두 발을 내디딘 후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모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요양시설에 자원봉사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지역사회의 청소년 멘토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느끼는 보람은 외로움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원봉사 후 이렇게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 연결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영상통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줌으로 영상통화를 하기로 약속하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게 되면 오히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활용하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의 장점은 누리면서도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정해진 날에 연락하기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소식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잘 활용하여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여러분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볼 건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